오전 섹션 마지막 섹션은 개명의대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허상과 정상 구조물에 관해서 구석구석 그렇게 살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석원의 김영석입니다. 실제 초음파를 보시다 보면 결국 이제 노멀 파인딩이 중요한데 가끔 이제 초심자분들께서 이제 아스펙트가 상당히 조금 불안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플랫 같은 경우는 에어드 다이섹션 항상 의심이 되는데 이게 꼭 헷갈리는데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봐야 하고요. 가끔씩 놓치는 게 이제 메스 같은 게 조금 이게 아스펙트인지 진짜 메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에 다른 이제 선임자 그렇다든가 혹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하시고 여건이 된다면은 아마 또 다른 이미징 모델리티 CT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반드시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RV 혹은 RA가 커져져 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엑스레이를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LV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RA, RV 그 다음에 허상 아트팩트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애너토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LA 팬디지에 보면은 펜트네이트 머슬이 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이게 아트팩트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베리언트가 이제 유스트 케안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패살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실제는 패살라지지만 의미가 없는 예를 들면 septal aneurysm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노멀 베리언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펙트로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리버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 쪽에서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이게 보면은 알레 내의 메스라고 이제 한번 의심을 하고 이제 많이 트랜스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LA 쪽에서는 쿠마델리치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이 잘 아시는데 큐팁이라고 하죠. 그런 쿠마델리치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에듀밸브에는 탄젠셜하게 엑시스가 끊겨버리면 이게 커스비 메스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밸브의 엑스크리센스 해가지고 약간의 파이브링 스트랜드 같은 것들이 이게 뭔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트팩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니어필드 클러트입니다. 이거는 플로브가 가장 근접해 있는 예를 들면 스킨이라든가 머슬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스펙트입니다. 여기 에이펙스 쪽에서 주로 잘 보이거든요. 에이펙스 쪽에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꼭 와이파이처럼 이런 식으로 아트팩트가 아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니어필드 클러터라고 얘기하고요. 요 옆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사이드로 아트팩트입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니어필드 클러터가 있는데 꼭 스로보스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커스를 약간 이동을 시켜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플로브를 틸팅해가지고 다른 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컨트라스트를 써가지고 안쪽에 깨끗하게 보면 이게 스무스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메스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 사이드로 아스펙트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상당히 브라이트한 어떤 그 덴시티가 좌우적으로 그 섹터의 아크와 같이 이제 나란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빔보다 약간 약한 사이드 로드에서 나오는 그 이미징이기 때문에 한 번씩 헷갈릴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리니하고 크리니리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트럭처가 있으면 아스펙트가 양옆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LV 쪽에서 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런 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매질이 다른 부분을
빔이 건너가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브라이트한 댄스가 보일 수도 있으며 거기서 보이는 예를 들면 콜랩스 되는 어떤 아틀란티스 페리칼리움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옆으로 이게 움직이다 보면 호흡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흡에 따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런 쪽에서 보이는 사이드로 아트팩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구조물 자체에서도 브라이트한 덴시티가 있으면 좌우로 퍼지게 되는 그런 아트팩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드로 아트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로버를 틸팅을 시켜줘가지고 이미지 액시스를 조금 바꿔만 주시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버블레이션 아트팩트를 했습니다. 리버블레이션 아트팩트는 이제 크게 보면은 트랜스듀스 자체에서 나오는 트랜스듀서와 어떤 빔 사이의 아스펙트에서 있는 리버블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리버블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매질과 매질 사이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리버블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스텝레드라든가 카미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제 게인을 약간 낮춰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미지 플레이를 약간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특징적인 게 Transducer Related Reverberation은 어차피 프로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거리의 2배 되는 부분에서 같이 이제 리버블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A 뒤쪽 샌딩 에어타 쪽에 보면은 뒤쪽에 뭔가 다이색 플랩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LA 뒤쪽에 보일 수 있는데 얘는 결국은 에어타 쪽에서 보이는 이런 덴시티가 이제 뒤쪽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같은 거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트랜스듀서 릴레이티드 리버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스텝레드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미케니컬 밸브에서 저리 흔히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게 페리카듐이 있거든요. 페리카듐 자체에서 계속 뒤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리버블레이션 아티팩트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미케니컬 밸브 같은 경우는 꼭 스텝레드처럼 같은 거리에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인터널 리버블레이션입니다. 얘는 결국 앞서 얘기했다시피 트랜스듀서 플로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인터널 리버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멘테일이라 해가지고 뒤쪽으로 완전히 이제 덴시티가 브라이트한 에코를 보이게 되면 이쪽으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은 미케니컬 밸브 그리고 칼시파이드 밸브라든가 마이트럴 밸브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아티팩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렁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사이드로 아티팩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러링이 있습니다. 미러링은 어떤 반사체에 의해 가지고 앞, 뒤, 좌우로 생기는 그게 이제 미러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페리카디움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생기게 됩니다. 페리카디움 앞쪽에 있는 마이트럴 밸브 립이 뒤쪽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미러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페리카디움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 앞쪽 상부의 밸브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페리카디움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페리카디움이 있고 앞쪽 마이트럴 밸브와 뒤쪽 마이트럴 밸브처럼 같이 보이는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페리카디움을 주변으로 해서 생기는 미러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미러링은 이제 T를 하다 보면은 제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여기가 에어타거든요. 에어타인데 이 뒤쪽에 같은 그릴에서 여기에 뭔가 하나의 루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께서는 이 파일을 보면 에어타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줄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어타가 앞쪽이고 뒤쪽에 보이는 미러링입니다. 앞쪽 보면은 카미테일 아티팩트가 쭉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스텝레더도 보이고요. 에어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양측 사이드에 보이는 헤지니스 이런 것들도 하나에 보면은 사이드로 아티팩트입니다. 사이드로 아티팩트. 예를 들면은 슬라이스 시크니스 혹은 슬러지 아티팩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근처에 있는 사이드 빔에서 나오는 아티팩트가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시크니스 아티팩트랍니다. 일종의 사이드로 아티팩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센딩 에어타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쪽으로 같이 미러링이 뒤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T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이미징, 리플렉션 아티팩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렌즈 리플렉션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듀얼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반사체가 나와가지고 서로가 간섭 효과를 의해 가지고 한 개 더 보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파스나 쇼닉스 뷰죠. 에어트 밸브가 보이는데 양옆에 왼쪽에 보면 한 개 더 밸브가 따로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제는 중첩되어서 보인다고 가지고 듀플리케이티드 에어타라는 이제 더블 이미지, 듀얼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케니컬 밸브에서도 잘 보이게 됩니다. 미케니컬 에어트 밸브인데 실제 아티팩트가 가운데 있는데 앞쪽에 있는데 뒤에도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밸브 두 개가 아니고요, 한 개인데 이제 더블 이미지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요거를 조금 이미지를 틸팅 시켜주면은 한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되어져 보이는 더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될 수 있는 게 보면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피스럴, 하나의 션트 플로우가 있는데 서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세 개의 플로우처럼 볼 수 있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이미지, 중첩되어지는 리플렉션 아티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게 빔 위스 아티팩트입니다. 인접해져 있는 구조물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레졸루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특히 엘리베이션 위스라는 것은 그 빔의 앞뒤에 있는 구조물이 한 평면에 같이 보게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구조물이 앞뒤로 있지만은 레졸루션의 그 시크니스 때문에 한쪽이 겹쳐져 보게 되는 거고요. 실제 보면은 이게 여기에 어떤 브라이트한 뭔가 움직여주는 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에피컬 포챔버뷰에서 보면은 결국 이게 패스메이크 리드거든요. 리드인데 제 생각을 보면 이 리드가 같이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국은 인접해 있는 구조물이 이제 레졸루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같이 중첩되는 파셜 볼륨, 빔 위스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AR과 AR이 있을 때 같이 마이트라이플러가 같이 중첩되어져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R이 있는 경우에 실제 보면은 마이트라이플러가 같이 중첩이 되어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파셜 볼륨, 즉 빔 위스 아티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빔 위스 아티팩트는 두 개의 인접해져 있는 구조물이 하나로 겹쳐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구조물이 있는데 포커싱을 조금 더 이동을 시켜주면 한 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레졸루션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빔 위스 아티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포커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보면은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하나로 잘 보이는데 포커스를 오히려 거꾸로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이쪽이가 블러링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개가 두 개, 내지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지게 약간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포커스를 잘 조절해가지고 아티팩트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브레스트에 이제 프로세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콘트라스트 바이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노멀 베리언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아마 에피카디얼 팻이냐 이게 이퓨전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애나토미를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오른쪽에 보면은 분류를 많이 찍어놨는데요. 마이오카디움 바로 바깥에 그쪽에 있는 게 에피카디얼 팻입니다. 에피카디얼 팻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페리카디움이 붙어져 있습니다. 얹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세럴 페리카디움이고요. 그 바로 위에가 페리카디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고 그 위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탈 페리카디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마이오카디움이 있고 바로 위쪽에 페이스 있습니다. 에피카디얼 페이스입니다. 그 바로 위쪽에 보면은 페리카디움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비스랄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탈 페리카디움이고 바깥쪽에 있는 건 아예 그냥
페리칼리알 펫입니다. 코로나트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펫 바로 옆에, 바로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트리는 펫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트리 바로 위에가 거기 비스럴 페리카디움이거든요. 그래서 PCR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코로나트리를 하다가 와이어가 살짝 나갈 수 있거든요. 초창기 때는 바로 제일 처음 나갈 때는 이게 나이가 약간 스테인 되는 그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이게 페리카달 스페이스로 빠지는 해머 페리카달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안쪽 약간 옆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코로나트리가 터지더라도 스테인 되는 정도가 결국은 이 비스럴 페리카디움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 이 비스럴 페리카디움을 같이 뚫어버리면은 해머 페리카디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 약간 좀 스티프하게 조금 거칠게 하더라도 쉽게 이제 럽스가 안 되는 이유가 아마 비스럴 페리카디움이 그리고 주변에 펫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 정도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 모델리티 CT를 보시게 되면은 팻 덴시티하고 이퓨전 덴시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퓨전은 좀 더 호모지너스하게 깔려져 있거든요. 팻은 약간 덴시티가 조금씩 인호모지너스하게 약간 브라이트한 컬러를 덴시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케어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발생학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게 케어링 네트워크가 있다가 결국은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약간 판막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IBC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이게 유스타 캠벨입니다. 거물망처럼 많이 남아져 있으면 케어링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거물망은 없어지면서 결국은 판막, 멤브레인만 남게 되면은 이게 유스타 캠벨가 됩니다. 인접해 있는 코로나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트리도 코로나 사이너스도 보면은 실제로는 밸브가 없는데 남아져 있는 밸브가 있거든요. 여기 테베시안 밸브라고 해서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케어링 네트워크가 파스널 쇼리시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물망처럼 팔락팔락거리는 것들이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실제 보면 이런 식 거물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스타 캠벨브는 IBC에서 케어링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밸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T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남아져 있는 게 유스타 캠벨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VC로 돌렸을 때 서포스탈 뷰에서 보면은 IVC 근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게 있거든요. 멤브레인이 움직이는 어떤 거물망처럼 큰 그런 경우는 이케아르겠지만 멤브레인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유스타 캠벨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VC가 여기 있기 때문에 IVC를 원래는 덮어 싸고 있는 막이었는데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유스타 캠벨브 혹은 케어링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이제 크리스탈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리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크리스탈 하는 게 어떤 영어로 말하면 크레스트예요. 크레스트 어떤 구렁기. 이 면과 이 면이 붙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름판인데요. 크리스탈. 이게 뭐냐 하면은 RNA의 팩티네이트 머슬 레이어, 머슬 부분과 그 다음에 스무스한 머슬 부분의 원래 경계면이거든요. 이게 남들이보다 조금 더 올라와져 있는 구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탈 터미널이 있습니다. IVC 쪽에 있을 수 있고요. SVC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꼭 메스처럼 보입니다. T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자, 앵커 포체무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늘 뭔가 있거든요. 이 수는 무슨냐, 메스냐.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탈 터미널이 있습니다. 노멀 베리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100%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미징 모델리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CT를 찍어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크리스탈 터미널리스라고 리포트를 내는데 한 번씩 스럼부스나 메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IVC 쪽으로 다 혹은 SVC 쪽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길쭉한 다른 메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징 모델리티를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터미널리스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T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T도 다 하기 때문에 T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크리스탈 터미널리스 리포팅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셉텀 쪽에 보면은
라이포마터스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덤벨 쉐입으로 생길 수가 있는 두툼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스는 아닙니다. 메스는 아니고요. CT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보입니다. 에코를 보시게 되면은 앞쪽, 위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이제 AST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TE를 했는 경우고, 이쪽에 보면은 septum 쪽에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하이퍼트로피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위치가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포사 오발리스 앞뒤로 보통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라이포마터스 하이퍼트로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툼하죠, 그렇죠? 두툼하고 주로 포사 오발리스 ASD 전후 포사 오발리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보면은 이제 폴스 텐던이라고 있습니다. 폴스 텐던은 LV 안에 주로 보통 보입니다. RV 쪽은 이제 마드레트 밴드라고 하고요. LV 마드레트 밴드 혹은 폴스 텐던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요. LV 사이에 이런 식으로 길게 나타나져 있는 파이브러스 밴드, 파이브러 머스쿨러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septum 안에서 septum과 septum 사이, 그 다음에 라테랄 septum과 그 다음에 브리월 사이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인피리어월 septum 쪽인데 septum과 인피리어월 사이에 있는 이런 식으로 길게 가려지는 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크로스오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쪽 월에서도 서로 간에 텐덴이 붙을 수 있다는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틱 밸브에서 볼 수 있는 게 람버스 엑스크리센스라 해가지고 에어틱 밸브 사이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볼 수 있는 파이브러스 밴드, 스트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고 필리포한 양상이고요. 에어틱 밸브 LV 사이드 쪽에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에어틱 밸브 사이드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크게 되면은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메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퓰러리 파이브라이나 스토마라든가 그런 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전단계는 람버스 엑스크리센스라 가지고 약간의 그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크게 의미는 두진 않는데, 알란티우스 노즐이라 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에어틱 밸브 커스비 이제 나중에 파이브로시스라든가 하이퍼트로피처럼 노즐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올드 에이지의 환자들에서 이제 보면은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리플리 팁 쪽에 보면은 약간 하이퍼트로피가 있으면서 스카처럼 노즐처럼 보이게 됩니다. 2010년도, 17년도, 19년도, 23년도 보면은 23년도에 보면은 파이브러스 팁이 그 팁 끝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툼해져 있는 알란티우스 노즐이라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이제 메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올드 에이징 프로세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구마델리지 큐팁이라고 하는 거. 큐팁은 실제 이제 범봉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고, 레프트 포 프로널 베인과 LA 밴디지 근처에 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쿠마델리지 큐팁이라고 하는 거니까 메스는 절대 아니다. 옛날에 이름이 왜 쿠마델이냐면은 저희 이 LA 스트롬푸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쿠마린을 많이 처방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쿠마델리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티팩트든 어떤 다른 아노말리가 있든지, 특히 아티팩트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요, 오른쪽 보면 개인 조절을 하라고 하거든요. 개인을 조절하든지 다른 이미징 모델리티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미징 액시스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쪽에서 이미징 플레인을 얻어가지고 이게 다른 쪽에서도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아나토미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종파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미징을 잘 얻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깨끗한 이미징을 얻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을 잘 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아티팩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아나토미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